자, 오늘은 우리 실무반 교육생이신 3인방 남자 3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할 건데 참 분위기가 칙칙하네요. 여기 좀 여성분만 한 분 계신다 그러면은 참 이게 화기애애할 건데, 오늘 모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2건씩은 받았는 교육생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김장규라고 합니다. 예, 박수.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정태식이라고 합니다. 아, 박수.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살고 있고, 제 직업은, 놀고 먹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 뭐. 놀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 씨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 올해 28입니다. 28살이신데 예. 부동산은 몇 개 지금 취득하고 계시죠? 지금 4개 있습니다. 아, 28살에 부동산 4개. 어우, 멋진데 나는 28살 때 집 한 채 없었는데. 제가 경매를 31 그때 이제 먹어가지고 경매를 이제 하나씩 취득하기 시작했거든요. 28살이면은 저보다 더 빠르죠? 대단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유. 장규 씨는 언제 실무반에 오신 거죠? 저는 작년 17년도 11월부터 해서 12월 달부터 해서 강의 듣기 시작했었죠. 어떻게 부동산은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재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가던 중에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제가 많이 보지를 못해서 찾고 찾다 찾은 게 지사장님 강의, 유튜브 강의를 좀 듣기 시작했고.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셨는 거예요? 네, 다 듣고 왔죠. 오. 근데 이제 그 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강의에서 그게 이제 사투리인데 저한테는 이게 표준어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이제 알토란 강의 한번 듣고 이렇게 바로 강의 수강 신청을 했었죠. 11월 달에 알토란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한번 듣고 그때 한번 상담 한번 받고 바로 강의 듣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까 기억난다. 알토란 강의 들으시고 집에 안 가시고 계속 멍멍멍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꼭 뵙고 싶었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또 잘 아시더라고요. 저쪽에 초대 살았더라고. 영양이죠. 네. 예. 영양이면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유배당하고 했는데 그런 지역이 영양이잖아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영양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원래 유배당한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유배를 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쪽에 유명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네, 많죠. 예. 태시 씨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저도 이제 부동산에 원래 관심이 좀 있었는데 주변에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쉽게 뭐 가르쳐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주변에 뭐 부동산 이런 것밖에 없고, 솔직히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체계적으로 좀 배울 데가 없는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강의를 듣고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방문을 했었죠. 올 1월 달에. 이번 1월 달에? 예. 이번 1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물건을 몇 개 받았어요? 지금 2개 받았습니다. 되게 빠르네. 장규 씨가 12월 달부터 시작을 네, 했다고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들어왔죠. 그래가 2개 받으셨고. 네. 어떻게 보면은 장규 씨는 한참 폐차를 하다가 네.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네. 한 번에. 연속으로 이렇게 받았죠. 네. 태시 씨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차근차근히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받아가는 케이스고, 뭔가 틀린 것 같다, 그죠? 아까 장규 씨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재테크는 주식. 네. 근데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쓰면은 저도 못 찾아봤거든요. 그나마 돈을 좀 갖고 있다라는 분들이 젊었을 때 부동산을 많이 취득을 했는 사람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보니까 자산이 많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규 씨는 또 관심을 가지셨고, 네. 태지 씨는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유튜브를 들으면서 저를 이제 이렇게 찾아오셨는 거고, 그런 케이스구나. 직장이 없는 우리 민수 씨는 일하다가 이게 안티가 되게 생길 것 같은데, 직장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안티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서 부동산 경매 이쪽에서 이제 좀 원래 좀 관심을 두고 계시다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는 네가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작년 한 10월부터
차근차근 이제 수업 듣고 대표님 커리큘럼 이제 다 따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받은 케이스인데 맞네. 그 민수 씨는 가만 보니까 알토란도 왔는가? 아버님이 오셨다니에요? 예 아버님이 그쵸.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배우기는 그렇고 예. 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재산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아들이 딱 왔는 거야.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기초반을 들었었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실무반으로 왔습니다. 부동산 용어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좀 따라오느라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따로 공부도 많이 했고 힘들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배우는 공부는 학습을 위주로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도 학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 학습적이라는 공부는 강사 한 명이 앞에서 판서를 이렇게 막 적으면서 그걸 암기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학교 입학하고 회사 취업하고 그런 위주로 평생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거는 진짜 실전에서 필요한 공부.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 공부를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따로 연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무에서는 그거 외에 더 필요한 실무가 더 많거든요. 딱 이것만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더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따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맞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경매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경매를 권리 분석을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권리 분석으로 이렇게 배웠는 사람들이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권리 분석을 배웠는 사람들은 입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왜 두려울까요? 본인이 들어가는 그 물건의 시세를 파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날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입찰에 들어갔다 그러면 맨날 떨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 정도의 입찰가를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실무를 안 배웠으니까 권리만 풀 줄 알지 실제 내가 이걸 얼마에 입찰 들어가가지고 얼마의 차익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는 또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또 낙찰이 됐어. 운이 좋아가지고 명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명도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명도에 대한 걸 배운 적이 없거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도 되게 많이 만나본 애가 여자의 심리를 알고 다룰 줄 안다니까. 그런데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표현을 못하니까 맨날 차이는 거야. 택시씨가 좀 잘생겼잖아. 택시씨 같은 사람이 연애 경험이 많겠어요? 내같이 이렇게 잘생기는 사람이 연애 경험이 많겠어요? 똑바로 하려고 사장님. 내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좀 떨어지는 애들이 의외로 연애 경험이 많다니까. 여자의 심리를 아는 거야. 그리고 되게 집요해. 막 이렇게 치근대고 막 아이 번호 좀 주세요. 싫다니까요. 에이 싫으면 시집을 가시든지요. 그래서 한번 웃기면은 에이 좀 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여자는 차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만났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경매라는 것도 이 속성을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속성은 안 가르쳐주고 겉에 보이는 껍데기만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돈 벌기가 힘든 거죠. 힘들었을 거예요. 권리는 그 유튜브에 뒤져가지고 권리 분석을 풀어주는 그 강사들 그 강의만 많이 들으면 돼요. 근데 실전은 잘 안 가르쳐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4개를 받으셨네. 예. 한 개씩 받으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죠. 진짜 엄청 많습니다. 명도하는 거에 따라 또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이 때쯤에 명도하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처음에 이제 가니까는 되게 신기하게. 본인이 낙찰 받으신 거 맞냐 요거부터 물어보고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좀 잘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뭐 이사비도 처음에 뭐 과하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지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신 대로 집행비가 얼마인 걸 아니까 이제 협상 금액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뭐 처리하고 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 30 초반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 저도 이제 학원이나 이렇게 뭐 배우러 가면은 사람들이 야, 니 몇 살인데 지금 경매 시작하려고 하냐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썩었지만 그때는 되게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가면은 보통 이제 제 나이 때 보는 게 한 26, 7 좀 어리게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로 물건을 받아가지고 딱 명도하러 가니까 딱 처음에 보는 시선이 민수 씨가 얘기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좀 당황해하고 뭐지?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어려 보이니까 되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 뭐 내가 한번 가지고 놀지라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막 터무니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명도법을 누군가한테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와, 순간순간이 충격적이더라고. 나는 한 이사비를 1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강제 집행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한테 이사 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챙겨주면은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막 부르는 게 막 500만 원 이렇게 부르고 막 600만 원 부르고 그럼 진짜 그렇게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주면은 안 나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저 그렇게 못한다고 제발 좀 봐주려고 뭐 이렇게 사정하기도 하고 되게 뭐 거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한번 빌린 적도 없었고 내가 이 사람의 돈을 뭐 떼인 적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하고 만나는 사람이 뭐 꼭 돈 빌려주는 것처럼 돈 빌려줬는 그 돈 내놔라는 식으로 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나는 이 사람 처음 봤는데 내가 돈 빌린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돈을 이렇게 과하게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떨 때는 사장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제가 사장님한테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왜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협박식으로 얘기하시냐고 아니 어린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경매는 그런 거라고 원래 경매라는 거는 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받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왜 하시냐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저한테 민수 씨 보면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전화 오면은 요거 이렇게 짚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강할 때는 되게 강하게 나가야 되고 부드러울 때는 되게 부드럽게 나가야 되고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드러우니까 강하게 나가야지. 장규 씨는 폐철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더라고. 수업 들어올 때마다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와 있어가지고 들어오면은 떨어졌다 그러고 그때 어땠어요? 첫 입찰을 딱 들어갔을 때는 사실 좀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좀 더 심했었던 것 같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동료분들이 있다라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옆에서 동료가 내일은 어디 들어갈 거다, 모레는 어디 들어갈 거다 이렇게 입찰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게 오히려 저한테 좀 자극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의 물건들을 계속 살피던 와중에 운 좋게 또 낙찰을 받게 된 거죠. 경매라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되게 큽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10년 지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경매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1년도 안 가요.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하면서 스터디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리만 이렇게 배우니까 다 고만고만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뭐 되나? 그쪽에 리더하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허지부지 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가정에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간절함하고 절실함이 되게 저는 강했거든요. 매 순간 어려움이 오죠. 그렇죠. 예. 이게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 순간을 힘들게 어떻게 넘어가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학원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같이 갈 수 있는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참 의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그 카페를 만든 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하라고. 우리 그 실무반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거진 없단 말이에요. 계속 경매를 하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또 참석해가지고 물건 얘기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에너지가 넘치죠. 에너지가 넘치니까 내가 지쳐있는데 그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흡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받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집사람하고 또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동료가 있다는 게. 동료가 없으면은 외롭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경매는 외롭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혼자서 하는 종목이니까. 단체로 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단체 모임을 만들어주면은 시너지 효과는 되게 좋겠죠. 솔직히 두 분은 회사원이고 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지금 안 하시잖아요. 네.
차라리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 회사원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물건을 1개 받고 2개 받고 3개 받잖아요.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어. 근질근질거려. 그죠?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가는 그런 동료나 후배를 보면은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 앞으로 네 삶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달라질 거라는 이런 것도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런다고 얘가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상 얘기를 꺼내려고 그러면은 안 되죠. 이게 조직 사회라는 거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내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면은 회사에서는 좋게 봐주는 것보다는 안 좋은 시선으로 봐주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봐요. 얘는 회사 일 외에 딴짓거리 하고 다니네 라고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부동산을 하면은 그렇게 봐요. 주식을 하면 그런 얘기 안 해. 주식 얘기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얘기를 꺼내면은 왠지 딴짓거리 하는 걸로 이렇게 봐요. 거기에다가 경매를 한다? 더 안 좋게 보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 아니면 경매를 서슴없이 얘기 만들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빛과 소금입니다. 또 이게 탈종교로 이제 교주 같은 거.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제 선배들한테 물건을 이렇게 이불로 받아주고 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선배들이 부동산 얘기를 꺼내잖아요.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듣고 본인도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그 구미의 장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부동산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교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주임 선생님들한테 물건을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해요. 수수료 안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건 두 건 이렇게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같이 얘기하고 같이 물건을 보고 어떤 남자 선생님들은 자동차 경매도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보수적인 집단이 교사들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그 회사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내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낙찰받을 때 제일 힘든 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지. 그래가지고 장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입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 제가 장규 씨한테 엄청 뭐라 했죠. 네. 왜 본인이 회사 다니면서 시간도 쪼개가지고 회사에다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면서 그렇게 입찰 보러 가냐고 좀 잘 설득해가지고 사모님이 입찰할 수 있는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으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가 시켰는데 그렇게 했어요. 바로 실행했죠. 주말에 그 법원 위치를 다 알려줬습니다. 여기 법원은 여기 있고 포항은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서류를 또 다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는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어떤 물건, 보증금 이런 거 다 챙겨서 이제 집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었죠. 그 사모님이 첫머리 올리는 게 포항이었죠. 네, 포항이었죠. 포항에 들어가가지고 낙찰이 됐죠. 네, 됐죠. 예, 본인은 계속 폐찰했는데 네, 사모님은 한 번 가가지고 그냥 2개 들어갔는데 2개 다 돼버렸죠. 네, 다 돼버렸죠. 집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무서움이 없는 사람은 지질이 무서움 없는 게라 그 문경 교육생이 있었는데 16번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16번 다 폐철이 되는 거예요. 5번에 좀 되자면서 힘을 줬는 것도 떨어져. 근데 그 중에 자기가 2등만 했는 게 10몇 개 이렇게 되고 무서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집사람하고 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규 씨는 올해 무서움이 없는 것 같아. 네. 사원이 무서우니 그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태지 씨는요? 태지 씨는 이렇게 그동안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힘든 거나 뭐 어떤 뭐 좋은 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힘든 거는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스피드 훈련이 제일 좀 힘들다면 힘들었습니다. 모든 분이 다 힘든 거 맞아요. 스피드. 거의 뭐 다 힘들다고 하시니까 저희 반 교육생분들도 다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예. 내가 뭐 몽둥이를 드는 것도 아니고 난 다정다감하게 그냥 해오세요라고 했을 뿐인데 그렇죠. 양이 안 다정.
그래 그 스피드 훈련할 때 좀 힘들었을 거야.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맛보면서 이제 물건 보던 방식이랑은 가르쳐 주신 방식이랑 또 보는 것 자체가 또 완전 또 틀리고 또 양도 일단 또 양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또 숙제를 해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그게 좀 아무래도 조금 힘듦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지금은 어때요?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쓸데없는 걸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뭐 생활의 일부가 됐죠. 예. 익숙해지고 많이 보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도 지금은 편안하게 저희한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창규 씨는? 저도 뭐 스피드 훈련이 좀 힘들었죠. 아무래도 태식 씨 얘기했듯이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면 8시, 9시부터 이렇게 보면 12시, 1시까지 이렇게 다음날 또 피곤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 뭐 낙찰을 받고 하는 미끄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됐죠. 민수 씨는? 저도 처음에 뭐 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쨌든 물건을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이제 이거는 받으면 뭐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스피드 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내는 그 과제도 분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봐주기도 내가 힘든 게 이 스피드 훈련은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물건 하나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대장을 못 번다는 거는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들어가는 그 물건에 돈이 못해도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대장을 보는 데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혹시나 내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봐 한번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기는 보는데 시간이 또 되게 늘어지면 안 돼. 포인트만 빨리 찾아가지고 보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진정한 군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훈련이 안 된 상태면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자마자 총 맞고 죽을 거예요. 근데 훈련된 군인은 자기가 알아서 은폐하고 또 진격할 때는 은폐하면서 또 진격을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경매를 하는데 이거는 전쟁인데 경매를 하는 사람이 그 대장 못 보고 그리고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 벌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있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만 골라서 하겠죠.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도 저한테 오셨을 때는 그냥 경매하면은 돈을 벌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교사님들이 저렇게 이렇게 받아가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성이 올라가는 거지. 정신 차리라면서. 여기는 전쟁터라고. 민간인이 들어와가지고 살아남지는 못하는 지역이라고. 근데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물건을 여기에서만 그칠 거 아니고 다음 물건도 볼 건데, 그죠? 지금은 이제 이 세 분 다 얘기하는 게 이제는 뭐 물건 보는 거 자연스럽다고 얘기하시니까 한 5년쯤 되면은 누군가를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씩 본인들 받았는 물건을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할게요. 창규 씨 물건부터 한번 봅시다. 포항시 남구에 있는 경인파크라는 빌라네요. 네. 전면 면적이 한 20평인데 여기는 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방이 2개고 거실 이제 주방으로 이렇게 빠진 곳입니다. 방이 2개예요? 네, 방이 2개입니다. 실평수가 20평인데? 네, 20평인데 이게 집 자체는 되게 좀 작게 빠졌는데 베란다하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빌라는 원래 네. 일반 아파트보다는 집이 커요. 네, 그런데 여기 베란다가 있네. 네 베란다 확장을 했는 게 아니고 네네. 방하고 거실을 크게 쓰고 있겠네. 네,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평이나 되는데 네. 방이 2개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딱 좋은데. 그렇죠. 뭐 신혼부부나 살기에는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감정가가 1억 2천인데 지금 시세도 이 정도 합니까? 제가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 매매 나온 게 지금 1억 2,500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번이나 유찰됐네. 네, 2번 유찰됐더라고요. 이게 왜 2번이나 유찰됐을까? 딱 이렇게 포항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지진 아니 여기 지진 나면 이 건물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기로 이게 포항에 집을 샀습니까?
지금 이제 지진도 잦아들고 있는 추세고, 뭐 실사 한번 현장에 임장을 갔을 때도 빌라 자체를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게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역 자체도 이쪽이 남부 지역이라서 지진이 발생됐던 곳하고도 거리가 좀 있는 곳이고, 지진 발생지에서 이제 굳이 이사를 한다면 북구 쪽보다는 남부 쪽으로 오는 추세라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위치도 보시면은 이제 학교라든가 마트라든가 그런 게 인프라가 되게 잘 구축되어 있어서 잘 빠지는 곳이에요, 여기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쪽에 입찰 들어가기로 하게 된 거죠. 그냥 포항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구입을 안 하더라고.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네. 이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 지진 여파 때문에 포항을 떠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포항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포철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죽도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포철 밑으로 하청으로 해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든지 학교에 직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은행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포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그만두고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은요? 그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는 북구 쪽보다는 남구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겠죠. 그럼 남구 쪽에 있는 집은 그 공급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구에 있는 소유자들이 많이 몰리면은 남구의 시세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보합 아니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남구잖아요. 남부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수도 이 정도면은 딱 애들 키우고 살기는 나쁘지 않은 평수거든요. 네. 아니면은 자녀들 분가 시켜놓고 노부부가 살기도 괜찮은 위치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살기가 되게 편한 지역이야. 그런데 이게 두 번 유찰되는 거는 지진 여파 때문에. 네. 심리적인 그게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런 게 크죠. 그렇죠. 그래도 여기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여기 총 입찰 인원이 총 8명 들어왔었습니다. 그래도 8명 들어왔잖아요. 최고가 매수인의 이름이 사모님인가? 네. 어, 집사람 이름. 명예의 전당에 올라왔네. 이거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계속 이렇게 이 사건은 유지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되게 뿌듯하더라고. 저는 처음에 제일 없다고 올라왔을 때 뭔가 유명인사가 됐던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명예의 전당에 올라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4월 16일이면 저번 달이네? 네, 저번 달입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있네요. 예, 세입자가 지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부부가 살고 계세요, 지금. 네. 그래서 용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진행을 해서 다시 계시는 걸로 해서 일단은 계약이 일단 성사가 된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2천만 원에 45로 이렇게 월세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럼 이 조건에 지금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명도를 하러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5년 전에 계약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배당을 받으시는 금액이 이제 1,400만 원 이렇게 되셔가지고 1,400만 원에 기본 이제 받으시던 45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주변 시세도 어느 정도 그 정도로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 찾아가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양보할 테니 계약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부동산에서 좀 알아보신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또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가 500에 뭐 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는 이제 500에 30 아니면은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래된 게 네. 그렇게 되는 네. 거 이거는 지금 지은지 그렇죠. 기껏 해봐야 5, 6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때 좀 당황을 많이 했죠. 좀 멘붕이 좀 왔었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배당 받아가시는 금액 그 1,400에 뭐 한 45로 해서 뭐 조율하면 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만남을 끝냈었고요.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집을 빼겠다라고 또 전화가 오셨었어요, 그때. 이사 가겠다고. 네, 이사 가겠다라고 해서 지사장님하고 그때 또 바로 통화를 했었죠. 네, 지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은 안 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일단 그분이 요구를 하시는 거는 보증금을 이제 500만 원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게 이제 임대차 보호부상 최선 순위 이렇게 받아가시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00만 원을 그 금액을 이제 보증금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돈을 뛸 염려가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요 금액은 법적으로 다 지켜지는 금액이다라고 계속 안심을 시켜드려도 그게 안심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을 꺼내든 게 그럼 보증금은 500에 해드리고 차임을 조금 올려달라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500에 48만 원에 계약하기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거죠. 아니 뭐 500에 네, 50이면 50이지 뭐 48만 원이야. 그게 또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넓은 안양으로 조금 빼드렸습니다. 2만 원 깎은 거예요? 네, 그래. 야 역시 갑은 여유 있게 깎아줄 수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 지금 대출을 실행을 하셨어요? 네, 대출하고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몇 프로 받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87% 정도 대출을 네? 받았고요. 87%? 네, 와 대박이네. 거의 90%에서 3%좀 줄어든 건데. 네. 와 요즘 같은 시대에 87%를 받는 사람이 있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정도 어. 나온다고 해서. 직장이 좋네. 확실히 직장이 좋네. 역시 태시 씨하고 hul차이가 많이 나네. 직장 좀 좋은데 다녀. 그래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7,300만 원 대출금으로 받았고요. 8,3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7,400만 원. 그래가지고 이자는요? 몇 프로예요? 이자는 이제 3.8%에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 한 달 이자가 한 얼마 정도 나와요? 대략적으로 한 4만 원? 네, 한 4만 원 선 정도. 그 월세 500에 48만 원 받았다. 네. 지금 계약했어요? 예, 계약은 이제 어제 양으로 네. 계약을 완료하고 왔었습니다. 그럼 순투자금이 700 안 되는데? 네, 700 안 됩니다. 700 안 되는데 이자 갖고 하면은 24만 원. 네, 4만 원 정도. 나쁘지 않네. 태시 씨가 지금 금융권에 계시잖아요. 네. 700만 원 적금해가지고 1년에 300만 원 조금 안 되게 이자 나오면은 사기죠. 그 사기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저게 뭐 그것도 아니고. 야 그래도 700만 원 적금해가지고 300만 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연수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박이네 대박. 시세 차익은요? 시세 차익은 지금 그래도 한 3,500에서 한 800 정도, 3,80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야 거진 4천만 원이네. 네. 7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연 300만 원 나오고 시세 차익은 나중에 팔았을 때 한 4천 정도 차익을 보는 거고. 네. 옛날에 제가 이런 걸 많이 찾아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딱 정해져 있고 아파트 쪽보다는 이런 빌라를 좀 많이 찾아다녔죠. 한 달에 24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거 10채만 있으면 내 월급이 나오는 거야. 월급을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오래 안 걸립니다. 저는 그 길을 잘 몰라가지고 월급을 만드는데 저는 거진 3년 정도가 이렇게 걸렸거든요. 되게 오래 걸린 거예요. 종잣돈을 내 통장 외에 또 만드는 방법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기술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지 멘토는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제자들이 자기 월급을 받는 기간이 2년이 안 되더라고. 어떤 경우에는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월급만 나오면은 내 삶이 정말 틀려집니다. 회사가 되게 사랑스러워지고요. 네. 그 직장 상사들이 뭐 시키면은 밝게 내가 일할 수 있고 세상이 달려 보이죠. 괜찮네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모님 사랑하십니까? 원래도 좀 사랑했지만 그래서 그것까지 해. 그러니까 이거 맨날 패치하다가 이게 사모님 받아오신 거잖아. 네, 맞습니다. 역시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 돼. 그날 또 한 개 또 들어갔었죠. 네네. 원래는 빌라를 받기 위해서 네. 이날 갔는데 1+1으로 아파트는 한 개씩 툭툭 던지라 그랬죠 제가. 네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죠. 이 물건도 사모님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명예정당에. 네. 왜 한 명은 누구죠? 이거는 저하고 공동 입찰로 왜 공동 입찰하셨죠? 세금 문제도 있는 거 있고 해서 절세. 네, 절세 좀 해보려고 없는 살림에 그 조금이라도 좀 보태볼까 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원래 기본입니다. 없는 살림보다는 나중에 팔 때 절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현명한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빌라였는데 이거는 아파트네요. 네 아파트입니다. 근데 10층 중에 6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층 중에 6층이면은 저층이 아니네요. 네, 층이 나쁘지 않는 층수고 네, 아파트니까 승강기는 있고 그죠? 그렇죠. 여기는 실평수가 25평인 거니까 33, 4평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네, 감정가가 1억 4,200인데 시세는 얼마 정도 했죠? 이거 시세는 1억 5천만 원에 그 실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1억 5천이면은 이쪽에 지금 한 1억 200 정도에 적으셨는데 몇 명 들어왔습니까? 요거는 저 혼자 단독 입찰로 어, 되어버렸죠. 야, 이것만 해도 시세 차이가 4,800을 보고 들어왔는 거네. 네. 최저가 9,940에서 시작해가지고 단독 될 것 같으면 9,940을 적지 왜 돈을 더 적었어요? 없는 살림에. 이거 사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심정으로 예. 최저가에서 뭐 한 명 정도 뭐 누가 더 쓴다라고 가정하고 한 200 정도 더 쓴 건데 제가 단독으로 내버린 거죠. 아예 이거는 네. 받을 거라 생각 안 하고 툭 던졌는 거죠. 네네. 야, 여기도 나온 거네. 네, 바로 뭐 아까 받았던 물건 바로 옆 동네니까. 여기 아파트도 명다로 갔어요. 네, 명당으로 갔었는데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이제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서 그분한테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니까 여기 아파트 이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도 속속들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세대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하시는 게 이 집은 비어 있는 집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관리소장 만나봤어요. 네,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 통해서 이제 이쪽에 동장님이라 해야 되나? 네. 이제 관리하시는 분하고 연락처 좀 주고 네. 받아서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집이 빈 지가 한 1년, 2년 가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네. 공실일 가능성이 많겠네. 네, 그래서 뭐 이제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니까 다 떼간 상황이고 출고했고. 네, 철거한 상황이고 해서 이게 상황이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그때도 또 지사님한테 또 도움을 요청을 했었죠. 폐 침대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되게 뭐 깨끗한 상태였어요. 짐은 다 빠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필요 없을 정도라서 도배만 하고 도배만 있어요? 네, 도배만 하고 이렇게 집을 다시 이렇게 새로 내놓을 단계가 됐죠. 그러면 관리소장 만나가지고 이 미납 관리비도 알아봤어요. 2년이면은 관리비가 좀 밀렸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불로 제가 공용 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는 안 드렸어요. 혹시나 여기에 혹시 세금 같은 게 밀려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니까 2년 정도 돼서 세금은 많이 밀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소리가 이 세금은 다 내주실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비하고. 네. 그래서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냥 제 입으로 나온 게 이제 그걸 왜 내가 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그 입주하시는 시기부터 해서 세금은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미납 관리비는 그 전에 생겼던 거는 네. 없던 걸로 하고 네네. 입주하는 그때부터 그러면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그럼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 관리비도 낸 거 없네? 네. 그러면 여기는 공실이니까 이사비도 준 것도 없겠네요. 네, 명도비가 없습니다. 도배장판 있는 거.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또 빌라하고 좀 틀리게 명도했는 대장도 없고 네. 수리하고 집 수리가 된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내놨는데 예. 그리고 때마침 이것도 어제 네, 어제 이제 부동산에 전화 와서 일단 가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들어온다는 거네. 네, 다 이제 계약이 이제 가계약 다 돼 있어서 다음 달 6월 달에 입주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일단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뭐요? 그럼 잔금을 언제 치렀는데요? 잔금도 어제 치렀습니다. 어제 치렀는데 어제 세가 붙었는 거예요? 네, 어제 바로 붙었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대출을 얼마 정도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대출은 여기 8,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고요. 8,500만 원? 네, 이거는 1억 200에 받았는데 8,500만 원? 예, 8,500만 원에 받았고 일단은 내 돈 들어가는 거는 한 1,7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 거네요. 예, 그렇죠. 한 1,700만 원 정도. 그럼 이자는요? 이자는 3.6%에 지금 된다고 하시고 그럼 한 27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할 것 같고. 네, 그럼 월세는 지금 얼마에 그럼 그분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매물을 내놓은 거는 1,500에 50 정도로 해서 매물을 내놨었는데 보증금이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에 55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해서 지금 뭐 그렇게 구두상으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500 네. 좀 빼고 네. 1,000에 55로? 네, 월세를 5만 원 올려받고 이제 그 보증금을 500만 원 까드린 거죠. 보증금 1,000만 받는다 그러면 내 돈 들어가는 건 한 700만 원 정도 네, 되는 한 700만 원 정도. 그럼 55만 받는다 그러면 이자가 한 27만 정도 예상되니까 네, 한 23만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네네. 시세 차이가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 시세 차익은 요건 같은 경우에는 한 4,800만 원 정도. 4,800만 원. 예, 4,800만 원 정도.
월 수익이 28만 원이면 아까는 24만 원이었잖아. 이건 또 300만 원 넘네. 오늘 방송 진행을 못하겠다. 못해도 여기는 32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거네. 네네. 700만 원 조금 더 써가지고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지? 700만 원 좀 더 써가지고 1년에 한 320만 원 정도 나오면서 시세차익은 4,800만 원 정도 보는 물건. 네. 사모님 사랑하십니까? 와 대박이다. 그동안 폐차하면서 마음고생했는 이유가 좀 있네. 이런 물건 받으려고 네.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죠. 이거 수술을 잘못 정했는 것 같아. 너무 창규 씨가 잘 받아가지고. 아유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점심은 창규 씨가 사야겠네. 아유, 사드려야죠. 눈빛이 흔들리는데 5월달에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태시 씨가 받는 물건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은 어떻게 고르시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다 보니까 다른데 이렇게 막 멀리 갈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해서 또 제자님께서 수업 시간에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들어갈 만한 걸 이렇게 고르다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있는 입찰 들어오는 아파트는 계속 조사하고 입찰 준비하고 입찰 들어가고 떨어지면 또 조사하고 입찰 준비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네. 예. 내가 열심히 하라는 그 의미를 시키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15층 중에 15층이고 예. 10평선은 25평이니까 33, 4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감정가가 2억 8천인데 실제 여기 시세는 얼마 정도 하죠? 시세는 한 2억 6천 정도 돌고 있습니다. 2억 6천. 그럼 감정가가 높은 거네. 좀 높게 측정이 됐더라고요. 그럼 전세는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저층이 1억 8천에서 9천, 고층이 1억 9천에서 한 2억 정도 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고층이니까 뭐. 1억 9천에서 2억 정도는 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월세는 얼마 정도 되죠? 월세가 여기가 3천에 70 이 정도 돌고 있습니다. 월세는 1억에 40에 또 3천에 70으로 이렇게 네. 도는 거고 대출은 얼마 정도 받았어요? 이거는 한 70% 정도 받았습니다. 예? 감정가가 2억 8천인데 그 구입하는 가격이 감정가보다 많이 떨어진대. 왜 70%죠? 그 담보가 있으니까 원래는 더 나올 수 있는데 바뀌어가지고 10%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까져서 그래도 70 그거 아니었으면 한 80% 정도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주담보가 없었다면은 80% 이상 또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그나마 감정가보다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사가지고 70% 이렇게 받는 물건이었네요. 예. 딱히 금융권에 있다고 해가지고 대출이 많이 나온 게 아니네. 좀 평등하더라고요. 예. 역시 장규 씨가 직장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요 구입해가지고 용도하러 갔어요? 예, 그때 바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가서 만났는데 집주인이 너무 좀 나이가 많으셔서 집주인 아드님이랑 같이 이렇게 조금 만났었거든요. 그래요? 지금 잔금 납부를 했네요. 예, 용도는 끝났는 거예요? 재계약을 제가 하자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다고 의사를 밝혀서 지금 언제 갈지는 아직 그게 안 정해져서 그거 조율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명도 얘기를 요거 통해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여기 있는 집주인은 이사 날짜를 잡아가지고 나가는 게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단기 매매나 전세를 놓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중도 상환 수수료를 0.6%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받았잖아요. 예. 본인이 다음 물건도 받아야 되잖아요. 단기 매도를 해가지고 팔든지 전세를 땡겨가지고 내 주담보를 최대한 없애가지고 다음 물건을 준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진행은 이분이 이제 이사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좀 수리해가지고 빨리 전세를 놓는 걸로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네. 네. 전세가 지금 2억이라면서요. 그 정도. 1억 9천에서 2억 정도 받아도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주담보는 없애는 거. 사실 대출 더 해준다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바로 팔 수도 있고 혹은 전세를 또 이렇게 맞추게 되면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상한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대출 좀 더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중간에 상한했을 때 수수료를 좀 까주는 데를 찾다 보니 여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래 받았구나. 예. 시세 차익은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 이게 시세 차익이 한 3천 한 100만 원 정도. 어. 그렇게 하면은 단기 매도 한다고 해도 본인한테 떨어지는 거는 1,000만 원 조금 더 남겠네요. 예, 한 1,000, 한 400 정도. 그 정도면은 괜찮네. 아니면은 전세를 놓고요. 좀 기다렸다가 좀 1년 지나면은 그때는 또 차익이 더 많이 남으니까 그때 한번 또 노리는 것도 더 나을 수도 있죠. 어차피 내한테 주담보는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금중거래가지고 투기과열 지역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1년만 지나도 내 양도세는 훅 떨어지겠네요. 요거는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는 물건이네요. 예. 이것도 이제 태시 씨가 4월달에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을 올렸네요. 올렸죠. 자, 다음 물건 또 받은 게 있죠. 그거는 어디죠? 저는 해운대구 우동 물건입니다. 해운대구요? 예. 해운대구는 투기과열 지역 아니에요? 예, 맞죠. 투기과열 지역인데 이게 용감하게 들어가셨네. 지사장님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 지방으로는 지금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매수자들이 많이 암직거리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죠. 거기에다가 이제 양도세도 투기지역에다가 10% 더 올려버리죠. 더 이쪽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도 투기 과열 지역에는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경매 시장인들 거래를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투기 지역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번 달에 제가 아파트 세채 받은 거 아시잖아요. 예. 이번 달에도 서울의 노원구에 아파트 하나 받았거든요. 노원구는 투기 과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83%. 사업자니까. 저번 달에 그 받았는 것도 수성구에 받은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출이 80%.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정부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투기꾼들은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제 대출을 규제해버릴 테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시장에 매수자들이 싹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안 붙겠죠.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놨을 때 잘 안 팔리겠죠. 잘 안 팔리면은 살라는 사람들이 내가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팔라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살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경쟁이 안 붙으니까 내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요, 고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저렴하게. 이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는 다 뜯어보면은 알맹이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산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시기니까 많이 구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해 가지고 자산 불릴 사람들은 불리세요라고 하는 게 이 정부가 바라는 정책이죠. 그러면은 그 정책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죠. 옛날에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금리를 많이 낮춰줄 테니까 부동산 정책은 다 완화시킬 테니까 지금 돈 빌려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사세요라고 했잖아요. 했어야지. 그렇게 있는 사람 돈 벌었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또 반대로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자산을 불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자산 불리지 마세요. 대신에 돈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들은 더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틈새 시장을 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유 씨한테 회사 직장인으로서는 입찰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와이프를 잘 설득해가지고 입찰을 자주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라고 얘기했는 것처럼 돈 벌 수 있는 환경도 본인이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경쟁이 많이 안 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물건들이죠. 여기 몇 명 들어왔습니까? 단독 입찰. 네, 축하합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내가 지금 10분 동안 얘기한 거야. 여기가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죠? 시세는 한 2억 한 5천 정도. 예. 이것도 감정가보다 시세가 낮네. 네. 예. 2억 5천인데 본인이 적은 가격은? 2억 1,500 정도.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한 3,400? 예.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네요. 예. 여기는 전세나 월세 거래가 좀 빈번해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많이 없어서 그나마 올라와 있는 부동산 중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일부러 좀 많이 안 올리는 이유가 안 올려도 여기는 오는 사람으로만으로도 수요가 다 맞춰져서 일부러 네이버에는 많이 안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수요층이 그렇게 많아요? 예, 여기 위치가 조금 괜찮고 주변에 학교도 많고 또 해운대 쪽이다 보니까 예. 그래, 이 지도 보니까
주위에 학교들이 잘 갖춰져 있네.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부산기계공고도 유명하잖아. 네. 지하철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실제 걸어가 보니까 한 10분, 한 15분 정도? 저는 경사가 좀 있을까봐 걱정을 좀 했는데 경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첫 물건이 부산이었잖아요. 임장을 가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90도로 올라가더라고 산을. 근데 그게 아파트가 있어. 층수는 5층인데요. 대구로 따지면은 한 30 몇 층 되는 높이의 아파트가 있더라고. 부산이 다 보여. 근데 여기 좀 가깝게 있다는 거는 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10분에서 15분 거리면은 먼 거리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사택에 살 때 그 사택하고 그 영남대병원 거리가 천천히 걸어가면은 15분이고 좀 빨리 걸어가면 10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7년 사니까 별로 멀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운동삼아 걷는 거리, 교통편도 나쁘지 않네요. 예. 학군도 나쁘지도 않고. 이런 데는 잘만 하면은 나중에 재건축도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주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데는 없어요. 있습니다. 요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해서 역 기준했을 때 살짝 왼쪽 편에 있으면 지금 오른쪽 편이 재개발하는 예.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쪽도 밀려올 수가 있겠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깝게 있으니까 교통편이 좋으니까 학교도 주위에 포진돼 있고 그래가지고 전세도 잘 나가고 월세도 잘 나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쪽에 세입자는 만나봤어요? 예, 여기는 저기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예. 찾아갔는데 분명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없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쪽지를 좀 붙여놓고 왔죠. 제가 법원 가가지고 한번 열람해보라 안 그랬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지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연락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법원 가서 열람을 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또 그 임차인 번호라든 게 다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자기가 배당받으려면 연락처를 남겨야 되거든. 여기서 팁,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 법원 가서 열람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한 건 아니고 와이프가 갔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분증이랑 법원에서 낙찰을 받으면 우편물이 집으로 오거든요. 그것만 들고 가시면 다 열람을 시켜주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고 확정이 떨어지잖아요. 당신이 채무가 매수인입니다라고 하는 용지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 통지서 들고 가가지고 신분증만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 사건에 대한 내역은 다 볼 수가 있죠. 그럼 그쪽에 보면은 연락처가 있단 말이에요. 복사할 수 있죠. 네. 그거 보고 전화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문자를 장문으로 보내라고. 전반적인 과정을 영화 한 편 보듯이 쓱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러고 나서 나는 당신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싶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번 연락 오게 되겠다고. 나는 당신한테 나머지 보증금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한테 연락을 주면은 당신한테 도움이 되지 나쁜 일은 안 생길 거라는 걸 확신을 딱 주면은 이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세입자인데 피하는 이유는 자기 1억 7,300에 대한 보증금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이 돈 들고 어디 가겠어요? 전세 못 갑니다. 여기에 지금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은 월세 내면은 생활하는데 힘들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막막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마음을 태시 씨가 좀 보담아 주면은 이 사람이 접근을 하겠죠. 우리 동물의 왕국 봐도 사슴이 사자한테 옆으로 가가지고 잘 지냈냐고 인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사자는 슬금슬금 사슴한테 가는데 사슴은 계속 또 풀 뜯어먹다가 사자가 좀 가까이 올 것 같으면 또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사자가 사슴한테 가까이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니한테 해치지 않을게 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마다 다 신호가 있죠. 꼬리를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태시 씨가 이분한테 보여줬는 거는 연락 왜 안 받으니까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사자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슴인데. 그죠? 예. 그 제가 가르쳐줬던 그 방식대로 한번 딱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예. 첫 번째 물건은 소유자였고 두 번째 물건은 세입자고 이게 또 느낌이 틀릴 겁니다.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제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장규 씨보다 태시 씨가 앞으로 경매를 진행하는데 더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 두 분이 태시 씨가 앞으로 경매의 길을 가는 데에서 스승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배운다고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즐기시고. 네. 그럼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저하고 이제 얘기하는 걸로. 예.
자, 민수 씨 한번 봅시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빌라네요. 예. 실평수가 18평이나요? 네. 실평수가 18평이면 방이 몇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방 3개, 화장실 2개. 네네. 봐봐, 아까 장규 씨. 방규 씨는 실평수가 20평이었잖아. 네. 근데 거기는 방 2개에 베란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상하다니까. 그 정도 평수는 방 3개는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18평인데 방 3개, 화장실이 2개라고 그러잖아. 대신에 여긴 베란다 없죠. 네, 베란다 없습니다. 예. 그 방이 큰 편이 아니죠. 네. 그런 차이점입니다. 네. 예. 여기는 감정가가 1억 2,800인데 시세는 얼마 정도 거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 정도. 여기는 시세가 또 높네. 네네. 이 물건은 그러면 시세가 높아서 고른 거예요? 이 물건은 제가 사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좀 위치랑 이런 것 때문에 골랐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역세권, 그 다음에 뭐 학군,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시장이나 대형마트 끼고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만 이제 보다가 이제 이게 딱 걸려서 됐는데, 막상 이제 또 전세랑 월세가 이제 역세권이다 보니까 잘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로 잔금 딱 내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계속 막 공사하는 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막 보고 이래가지고. 수리하는 중에서도 집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예. 많고. 근데 제가 네가 좋게 보이는 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본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 우리가 감정가가 1억 2,800이면 못해도 우리는 1억 선에서 적을 건데, 예. 이거는 1억 선에 적어가지고 될 물건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그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1억 2천에서 100만 원 더 적어가지고 예. 낙찰을 했죠. 예. 이동하고 얼마 차이 되는 거예요? 40만 원짜리. 40만 원 차이. 여기 몇 명 들어왔어요? 그때 14명인가 들어왔는데 3등도 저랑 뭐 한 70만 원 차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났고, 거의 다 그 150만 원 사이에 한 5명, 6명 이렇게 있었어요. 역하고 되게 가깝고 그러니까 예, 역에서 한 3분 거리. 예. 사이가 되게 편안한 것 같다 여기는. 예.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도 찾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예. 수리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왔다니까 좀 그렇네. 지금 계약했어요? 예. 세놨습니다. 얼마예요? 3,050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050? 예. 대출은 얼마 정도 받았는데요? 대출 8,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8,500만 원 정도. 예. 순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다 하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 한 1,500만 원? 어. 1,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1,600만 원 정도. 예. 지금 50만 원 받으니까 한 24만 원 정도. 24만 원 정도? 예, 남았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네. 여기 그럼 명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쉬웠던 게, 임차인이 있는데 나간 지 1년이나 돼서 아예 이제 공실이라서, 이분은 근데 이제 딱 배당만 받아가고 이사비 이런 거를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근저당 밑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임차권 설정해서 이분이 임차권을 설정을 예. 하고 이렇게 있었죠. 예. 등기사항에 전세권이 있고요. 임차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전세권은 집주인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떼가지고 올리는 걸 전세권이라고 하고, 예.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발령을 나거나 아니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입을 빼버리면은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네. 근데 집주인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려니까 또 그것도 안 해줘. 보증금도 안 주면서 전세권 설정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가지고 법원에다가 나 여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나는 지금 어디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하는 집이 있고 아니면은 어디 발령 가야 되고 뭐 이런 사유가 있는데 등기에다가 제 보증금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거는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줘도 돼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은 법원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등기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거진 80% 이상은 이 집에 사람이 없겠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처음에 고민했지. 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그거예요. 자기가 배당받을 돈이 있으니까 예. 배당받고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등기를 올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3,050으로 세를 놨구나. 예. 잘 놨네. 그 다음 물건은 또 뭘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김해랑 창원 아파트 하나씩 받았는데, 이거는 4층이네, 저층이네요. 네네. 그리고 한 33, 4평 이렇게 얘기하고. 네. 감정가는 1억 5,500인데 시세는 얼마 정도 하죠? 감정가랑 딱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여기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은 없었는데 이사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사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 그게 저도 이제 명도하면서 이번이 좀 제일 힘들었는데 분명히 소유자는 1년 전에 나갔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진술을 하는데 자기 친구가 그쪽에 집 놔두고 있으니까 친구랑 연락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내가 거기에 살고 있진 않은데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서 짐은 있다. 근데 이사비를 주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이사비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민수 씨한테 예, 많은 얘기를 해줬죠. 예,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민수 씨한테 어떻게 하라고 시켰죠? 어차피 집행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음. 이제 한 50만 원 선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 100만 원 안 넘는 쪽으로 해서 이 사람이 바로 빼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하고 아니면은 이제 좀 진짜 강제 집행까지 생각을 해라.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런 사람들한테는 단호하게 하라 그랬죠. 예. 어차피 그 안에 짐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죠. 예, 실제 가보니까 그 이불 하나 종량제 봉투에 싸서 던져놨더라고요. 그게 답니다. 예. 이불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던져놨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거는 다시 짐을 그쪽에 다 채워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강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먼저 가가지고 안에 훑어보잖아요. 이불 하나 있잖아요. 그냥 요거는 이불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나오면 돼. 강제 집행하면은. 그럼 출장비로 끝. 한 달 이자 이렇게 붙는 거 생각하면은 100만 원 밑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네가 지금 당장 여기서 짐을 빼면은 내가 50만 원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나는 그냥 뭐 집행할 겁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 끊어버려라 그랬죠. 예, 예. 그러면 그 고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고민을 할 거예요. 되게 단호한 거야, 얘가 냉정하게. 이분이 보니까는 이제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는데 경매를 직접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집행비 나도 많이 받을 생각 없고 이 소유자 지금 친구가 병원에 누워있어서 그냥 좀 보태주려 하니까 그냥 너무 박하게 그러지 말고 100만 원에 바로 짐 빼주겠다 해서 그냥 바로 그렇게 명도했습니다. 경매하면은 지도 알아요. 자기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맥시멈이 100만 원이라고. 예, 예. 경매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 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라는 거 지도 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기하는 게 100만 원. 그래가지고 그 번호키 받아가지고 다 열쇠 바꾸고 해놨어요. 예, 예. 바로 그렇게 다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안에 내부 상태는 좀 어떤데요? 내부 이제 1년 정도 방치돼서 도배장판이랑 이제 뭐 문 정도는 뭐 다시 좀 칠해야 될 것 같고 싱크대나 화장실은? 화장실은 뭐 인테리어 업자들도 보내봤는데 화장실은 뭐 해놓을 거면 이 정도 그냥 쓰면 된다 그랬고 싱크대도 이제 뭐 문 이제 조금 떨어진 거 좀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애초에 뭐 전세 들어온 사람이랑 전세가를 조금 높여서 이제 뭐 싱크대를 새로 달아주는 쪽으로 협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수리비는 아끼세요. 예, 예.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전세로 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이 주변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쪽이 이제 학군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전세가 좀 잘 나가는 지역으로 처음에 조사를 해서 아파트 단지가 한 5개 정도 모여있는 지역인데 그쪽에서 전세가 지금 실제 이거랑 똑같은 평수 매물 나온 게 3개 있는데 다 한 1억 3천? 수리 안 된 게 1억 2천 이렇게 한 개 나와 있어서 저도 이제 부분 수리 좀 해서 일단은 한 1억 3천 정도에 내놔보고 뭐 안 되면은 1억 2천으로 그냥 뭐 내놔보려고 합니다. 1억 3천 정도 하면은 내 돈 들어가는 게 거지 높네. 예, 1억 3천 받으면 이제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고. 그래요. 시세 차이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시세 차익은 이제 한 2,300만 원 정도? 내 돈 크게 안 들어가면서 2,300만 원 정도 차익을 낳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예, 예. 다음 물건은 뭐죠? 다음 물건은 창원에 성원 2차 아파트네요. 예, 예. 와, 평수가 되게 크다. 와, 여기는 축구를 해도 되겠는데. 아니면 여기서 족구를 해도 나쁘지 않겠네요. 와, 58평은 방이 몇 개야? 방이 6개. 6개. 와, 되게 크다. 제가 5식구잖아요. 각자 애들 방 주고 우리 안방 쓰고 내 서재 한 개 만들어가지고 하고 하나는 드레스룸 이렇게 만들면은 환상적인 방구조네 내한테는. 여기는 지금 사람이 있어요? 소유자가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는 4억 정도 하는데 시세는 얼마 정도예요?
지금 매물이 나온 거는 3억 5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층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은 3억 2천만 원 정도. 내고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네. 예, 한 3억 3천 정도 해서 예, 내고 해보려고 합니다. 평수가 커요. 예, 예. 이 정도 평수면은 파는 것도 그렇고 새 놓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거 알고 지금 이거 시세서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죠. 예, 예. 어느 정도 네. 이제 좀 감안해서 이제 좀 그래도 낙찰가를 이제 좀 많이 안 썼으니까 이제 좀 안 들어오거나 이런 기간이 있더라도 조금 버텨보려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 저렴하게 받기는 되게 저렴하게 받았네. 시세 차익 그래도 한 5,500만 원 정도는 보고 들어갔네. 예, 그죠? 예. 그 정도면은 이런 평수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잘했는 거예요. 대신에 본인이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팔 때도 시간이 좀 걸리고 예, 예. 새 놓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예, 예. 수리 비용도 좀 생각을 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예, 많이 지사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전월세가 확실히 나가기 힘든 건 맞으니까 이 있는 사람이랑 최대한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분도 알더라고요. 어차피 나 나가면은 또 수리해서 뭐 해야 되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최대한 이제 뭐 그렇게 수리비랑 뭐 이사비 들어가는 것 빼고 최대한 뭐 협의를 해서 그냥 내가 있는 쪽으로 일단은 좀 하자 해서 이제 지금 협의 기간입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그건데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꺼내는 거네. 예, 예. 보니까 이분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긴 했는데 처음에 전세 얘기를 바로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나쁘지 않은 얘기인데. 예, 예. 그래 놓고 전세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놓고 이거는 전세 끼고 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금이 얼마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건 3,500만 원 정도 일단 들어갈 것 같은데 월세로 일단 뺄 생각이거든요. 이 주변 시세랑 해서 뭐 한 5천에 뭐 한 75 정도 만약에 놓는다 하면은 한 600 정도를 받고 이자는 뭐 한 2만 원 정도 제가 좀 내는 걸로. 예. 차라리 그게 낫겠네. 그냥 이자 2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예, 예, 예. 그래봐야 뭐 2년이면은 50만 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시세 차익은요? 차익은 이제 일단 5,500 보고 있는데 나중에 수리비랑 뭐 이런 거 일단 좀 감안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창원 이쪽이 지금 내년까지는 일단 분양이 계속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는 일단 지사장님께서 뭐 거제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경기가 안 좋은 지역도 우리는 경매로 받으니까 싸게 받아서 회복될 때까지 조금 버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좀 괜찮다고 봐서 일단은 예, 들어왔습니다. 28살짜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다. 나중에 태식 씨 나이쯤 되면은 되게 성장돼 있을 것 같은데. 저 부러워하는 눈빛. 이 물건도 잘 받았네. 미수 씨는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해 가는 게 계속 보이시네요. 대표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아부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대표님 찾아왔을 때 주변에 친구들 봐도 요새 뭐 취업도 다들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불로소득으로 한 250만 원? 이 정도만 벌 수 있어도 그냥 뭐 사는데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경매를 해나가면서 꿈이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200만 원만 월세 받아야지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막 장규 씨도 그렇고 막 3, 4천만 원씩 이제 차익 보고 이제 받고 이런 걸 보니까는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리거나 했을 때 가족이랑 뭐 제 주변 사람들 좀 도우면서 이렇게 좀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네요. 근데 결혼할 거야? 결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장규 씨하고 태지 씨는 결혼 안 했는 동생에게 조언을 한다면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친 짓입니다. 방송인데 저는 민수 씨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예.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예, 저는 집사람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마이크를 잠깐 끌까요? 마이크에 박수 올려야지. 그래 와이프가 들을 건데. 아 걸렸어.
되게 구체적이네. 내 식구들한테 예. 뭔가 아버지로서 풍요롭게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고, 예.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의 자산을 좀 불려줄 수 예, 있는. 예.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장규 씨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 다음 물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제 뭐 다 마무리된 상황이라서 다음 물건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한 3년 정도 좀 보고 있는데, 3년 내에 제가 보유하는 부동산이 한 15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회사를 접고 우리 지사님처럼 이제 사업자를 내고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뛰어들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제 제자가 네. 저는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방향으로 좀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동안 제 제자들이 뭐 교육 사업을 하든 아니면 컨설팅 사업을 하든 뭐 한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줬어요. 대신에 이제 돈은 안 빌려줬죠. 내가 돈 빌려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뭐 교육을 한다 그러면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컨설팅을 하면은 컨설팅을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좀 맞춰준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왜? 내 제자니까. 그리고 내가 멘토니까. 우리가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디 가가지고 소주 한 잔 이렇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게 멘토하고 멘티죠.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구나. 그래도 지금은 하는 일에 열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자로 갈 수 있는 도구는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디딤돌이 튼튼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꿈을 펼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좀 가정에 좀 풍요를 찾고자 했던 부분도 되게 좀 컸었거든요. 되게 절실했죠, 저한테 네. 왔을 때. 뭐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하고의 이제 연봉을 따진다면 2배 이상은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살림살이는 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일 이제 뭐 지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게 뭐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일단은. 네. 이제 한 걸음 나가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또 꿈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죠. 처음에 장규 씨가 저한테 왔을 때 되게 절실한 눈빛으로 저한테, 내 새끼한테 뭔가 풍요롭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이 되고 싶은데 저는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해도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는 거 기억나요? 네. 네.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하면 거기에서 올라가는데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그 말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네. 일단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단을 한 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집 팔고 뭐 다 가져오라면서. 매달 보너스 50만 원 이상 이렇게 버는 이제 구주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올렸네. 네, 지금도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50만 원 어디 사용할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금방. 나는 저 사람 되게 사랑하거든. 태시 씨는 결혼 잘했다 생각하세요? 예, 저는 한 사람 그냥 매장시켜서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참 이상하네. 자, 태식 씨. 여기서 또 말자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이상하다.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다. 태식 씨는 맞벌이라 그랬지. 네. 우리 둘이는 외벌이였는데, 그죠? 네. 네. 근데도 생각보다 1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는데도 얘기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얘기가 없고요. 둘이서 맞벌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소비 패턴이 다른 데에 많이 치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벌이를 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은 유튜브나 인터넷만 뒤져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첫째,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애기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양육에 대한 거는 장난 아닙니다. 애기가 없어야 돼요. 둘째, 생활비를 줄여야 돼요.
그 생활비 줄이는 거는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양가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그 근처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처갓집에 가서 아침 인사 드려야 돼요. 잘 주무셨냐고. 그러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하면 되죠. 그리고 저녁은 이제 시댁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오늘 하루 잘 지내시냐고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면을 취해야 되죠. 그러면 통신 요금은 어떻게 아끼냐? 전화 받는 것만 쓰면 돼요. 기본 요금. 그 모든 전화는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쓰는데 전화 거는 거는 회사 전화로 다 하는 거예요. 잠깐 바깥에 나왔다. 옆에 있는 회사 동료 전화기 빌려가지고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가지고 전화 오게 돼 있어. 네가 전화해 이렇게 하면 돼요. 휴대폰 충전은요. 집에서 하면 안 돼. 회사에서 다 해야 돼요. 샤오미 같은 거 있죠. 그걸 한 5개 정도 들고 다니면서 갈 때마다 식당이나 회사에서 다 계속 충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항상 그걸로 이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전기 쓰면 안 돼. 물은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물 사 먹으면 안 돼. 항상 1.5리터 2통 준비해가지고 회사에서 정수기를 담아가지고 그 집에 비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일단 생활비는 팍 줄어듭니다. 외식은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회식하는 그날이 외식인 거야. 그때 맛있는 거 다 먹어야 돼 그냥. 어차피 푹빠이 할 거잖아요.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여행을. 절대 여행은 금절. 왜 돈을 못 모은지 알겠죠? 이제 좀 알겠어요? 어때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사람이 사는 겁니까? 거지 생활이지. 그게 빌어먹는 거죠. 처갓집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저녁에 돈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회사에 물 타오고 충전 다 하고 회사에 남아도는 비품이 있으면은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좀 쓰고 휴지도 좀 가방에 좀 넣어가지고 좀 집에 갖다 놓고 그게 거지 생활이지 그게 사람 생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고 별로 하기가 싫네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심리내가지고 그 돈을 모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애기 없고 맞벌이로 이렇게 살면서 어른들 집에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집은 그냥 잠자는 공간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도 그걸 한 2년 안 돼가지고 포기했거든요. 삶이 삶 같지가 않아요. 제가 택시 씨한테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조금 거지 생활을 좀 하세요. 그러시면은 다음에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본인은 지금 이제 경매로 이렇게 몇 건을 받아보니까 내가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은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제 느끼셨죠. 네. 애기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마음고생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애기가 생겼을 때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애기가 있을 때 그런 생활을 하는 거는 애기한테도 정서적으로 안 좋고요. 저는 애기가 생겼을 때 그 짓을 했거든요. 첫째는요, 슈퍼마켓 가면은 눈치를 봐요, 아직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눈치를 봅니다. 그때는 제가 되게 단호했거든요. 아빠 돈 없다고, 아빠 뭐 사준다고, 여기서 징징대지 마라고 무슨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애기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둘이서 좀 합의 맞으면은 여행 좀 안 가면 되잖아. 샤오미 한 5개는 아니더라도 2개는 들고 다닐 수 있잖아. 그리고 태시 씨 또 꿈. 저는 원래 들어왔을 때 그냥 월급 다 빼고 한 달에 현금으로 한 1,000만 원만 통장에 꼽히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다 취업난이다, 어렵다 해서 공무원 좋아하고 철밥통 좋아하는 이유가 TV라든지 보면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회사가 나를 버릴까봐 혹은 그만두고 나서 뭘 할지를 몰라서 다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선배들 보면은 후배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앞으로 내 모습이 될까봐 두렵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현금 1,000만 원에서 꿈이 바뀌었죠. 회사가 내를 버리기 전에 내가 회사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 오, 브라보. 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꿈을 생각해도 크게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그겁니다. 이게 진짜 꿈이지. 이게 되게 구체적인 꿈이고. 근데 이런 꿈이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경매하는데 많은 이런 시련이 오더라도 쉽게 넘어지지가 않죠. 택시 씨는 좀 뭔가 구체적인데 되겠네요. 그러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노력하면 안 돼. 샤오미 몇 개 살면 돼.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자 세 분하고 이렇게 방송 녹음했는데
제가 생각했는 것처럼 분위기는 칙칙하네요. 그런데 오늘 물건 받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세 사람들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또 한 단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보이네요.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하고 항상 갈 준비가 돼 있어요.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또 팔면서 그리고 내 수익을 높이고 그리고 자산을 넓히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대한민국의 라이언 클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카페 활동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얘기 잘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쉬지 말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네, 됩니다. 지금 장규 씨는 크게 이 방송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아까 그 멘트 때문에 찝찝해.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만큼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